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파트로 변수와 선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은 이전에 C 언어에 다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처럼 어떤 변수라는 애를 이름을 적기 전에는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을 적었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뭘 정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값의 종류. 여기가 int라고 하면 이런 정수를 넣을 거고요. 여기가 뭐 double이라고 하면 이런 뭘 넣어요? 소수점이 있는 값을 넣겠죠. 여기 int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정수값만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양수값, 음수값 넣을 수 있고요. 여기 int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소수점 값을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건 이제 메모리인데 요 앞에 있는 요 놈에 따라서 요 타입에 따라서 값의 종류하고 값의 범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에 요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리터럴이라고 나오는데, 리터럴이라는 건 이런 직접적인 값들 있죠? 이런 값들. 정수로 되면 정수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희 보통 10진수를 쓰니까 이제 10진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가끔 가다 이제 16진수, 이렇게 된 형태나, 이런 형태를 쓰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8진수나 아니면 2진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롱형이라고 하는 애, 정수형 중에 롱형을 쓸 때는 항상 뒤에다가 얘가 어떤 종류인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 정수형이 아니라 롱형이야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요거는 롱형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이 붙은 실수 리터럴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 값들, 직접 값들을 저희가 리터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더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플로트일 때는 이렇게 뒤에다 특별히 F를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더블형에는 이렇게 D자를 붙여야 되는데, 디폴트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그냥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더블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인용부 이렇게 헛다운표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 문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어쨌건 영문자도 되고요, 특수문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도 문자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니코드도 넣을 수 있는데 뭐 유니코드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문자라는 걸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백스페이스나 뭐 탭, 뉴라인, 뭐 폼피드,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그리고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을 때 바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난 문자를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얘네들 이용해서 문자란에 문자 넣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슬래시 다음에 슬래시 뭐 이런 거 넣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C 언어에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값 표시에서는 논리값은 항상 이렇게 true, false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랬죠? C 언어처럼 이렇게 1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한 예제 하나만 해볼까요? 저희가 예제를 할 건 없고 간단한 경우를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자바에서 왜 논리 타입을 쓰냐면 옛날 C 언어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while 한 다음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777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while 777. 이게 원래 지금 자바에서는 이게 오류인데 C 언어에서는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true로 돌아갑니다. true로.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다 뭐예요? true로 처리가 되거든요. 0이 아닌 모든 애들은 다 true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777은 뭐죠? 777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를 1이라고 넣는데 그냥 쓰고 싶은 애가 그냥 아무거나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죠. 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C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위에 변수 타입이 A라는 타입이 있었는데, 저기 I가 있으니까 I로 할까요? while I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보면 자바에선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인데 C에선 이게 오류가 아니에요. 그냥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1이라는 값을 I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 값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돼서 돌아갑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생각에는 I가 1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I에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1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값을 배정하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C 언어가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자바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여기에는 true냐 false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애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냐 혹은 같지 않냐,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true, false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여기에다 숫자 1이나 0을 넣는 일은 없고 항상 true나 false를 넣어서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혹은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true라면 돌려 뭐 이런 그런 문장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이전에 했듯이 while 77이나 while 1, 0 이거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죠. 왜요? true일 때 돌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자바는 이런 불리언 타입이라고 하는 논리 타입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요런 식의 표현보다는 이렇게 무한 루프 때 true 요런 걸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 타입의 리터럴이라고 해서 true, false 이런 애를 얘기합니다. 자, 기본 타입 외에 리터럴은 만약에 문자열이다. 그럼 문자열은 null이라고 하는 타입을 쓸 수가 있어요. null이라는 타입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문자열 다룰 때 조금 더 다시 할 거고요.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보통 스트링 리터럴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애들,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간 애들, 이거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나중에 뭐 따로 많이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우리 잠깐 나왔는데 상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수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해요. 자, 저희가 자바에서 뭔가를 하는데 final을 쓴다. C++이나 이런 애들은 보통은 const라고 하는 애를 써서 보통 그 상수값을 표현하는데 자바에서는 final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 이렇게 final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가 한 번만 볼게요. 상수라고 해서,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 보통 파이로 할까요? 더블형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3.14라고 하는 고정된 값이에요. 왜 여기까지 값이 닿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가 여기 변수를 넣었는데 지금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떴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가져가면 얘가 도달할 수 없는 코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지? 라고 해서 봤더니 얘 진짜 똑똑해요. 왜냐면 요 위에 while 문이 있어서 while true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클립스가 백그라운드로 이거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찬찬히 컴파일을 하면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엔 도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잘라다가
저희가 while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보듯이 이런 식의 변수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변수라는 애들은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4.4 이렇게 넣으면 3.14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 파이 값은 고정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정리가 돼야 될 경우엔 요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파이널이 붙는 순간 얘가 어떻게 돼요? 에러가 빵 뜨죠. 에러가 빵 떠서 이제 이렇게 못 쓰는구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수를 할 때는 일반적인 이런 변수들과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값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된 애들에 대해서는 뭘 안 할 거예요? 값을 바꾸는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건 상수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보듯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파이널을 풀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넣을 수 있고요. 파이널이 붙으면 상수가 돼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상수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 파이널이라고 하면 실행 중에 값 변경 불가해. 그러니까 딱 선언할 때 얘는 넣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상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값을 만약 안 넣었다. 그런데 이 아래서 파이라는 값을 내가 어떻게 해요? 3.14라고 넣고 싶다. 이러면 돼요. 되네요. 그죠? 잠시만요. 프린트가 아니죠.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요즘 파이썬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지금 원래는 보통 요거 선언하는 시점에 넣어야 되는데 선언 시 초기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네요. 신기하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잘 찍히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선언 시 초기값 지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초기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얘만 쓰진 않고요. 여기다 보통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쓰거든요. 예. 왜 스태틱을 쓰는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요게 붙을 경우에는 지금 보듯이 선언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왜 오류가 뜨죠? 이건 또 왜 이러냐면 이런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들은 잘라다가 사실은 여기 메소드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상수라는 애 자체는 값을 변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선언 시에 초기화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쓰면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조심해서 쓰시고요. 나중에 제가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기본은 여기 보듯이 기본은 여러분들이 선언 시의 초기값도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시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항상 선언할 때 값을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처럼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이건 5장 쪽에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습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자, 자바 10 버전부터 도입된 변수의 키워드예요. VAR이라고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하는 애랑 거의 비슷한 애죠.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타입을 쓸 때는 C 언어에서는 int 혹은 string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VAR이라고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애가 뭔지에 따라서 얘가 타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변수 선언 시에 초기 값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New Class. 자, 클래스의 이름은 var, variable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main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주석 있는 부분은 컨트롤 뒤로 지워버리고요. 탭키 누르고 들어와서, 자, 원래는 여기에다 이렇게 int형의 price라고 해서 이거를 200이라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variable var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cost라고 할까요? 그리고 똑같이 20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var name이라고 해서 name을 문자열로 해야죠. 기태라고 넣을 거고요. variable을 해서 파이라고 넣고 3.14라고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이 앞쪽이 무슨 타입인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sysout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price라고 하는 애를 찍어보고요. 우리 요거 한 줄 복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컨트롤 알트 하고 방향키 아래 이렇게 누르면 복사되죠. cost name 파이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cost name 파이라고 이렇게 찍으면 컨트롤 F11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VAR을 했는데 초기 값을 안 넣었어. 그럼 어때요? 그럼 에러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서 내가 cost라는 데다가 200이라고 넣어도 요런 일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선언하면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선언하면서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내가 여기 이제 코스트에다가 300이라고 넣어도 돼요. 왜요? 여기가 정수형이라고 이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300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300.1이라고 넣으면 어때요? 에러가 방 뜨죠. 왜? 타입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수형을 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뭐예요? 정수형이 아닌 타입을 넣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됐죠.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타입을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에 타입이 결정돼요. 옛날에는 타입을 결정하고 값을 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를 var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처음에 선언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를 넣어도 되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넣어도 되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소수점 값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요거에서 결정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이 int형으로 결정했다면
이런 값을 넣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정수를 넣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이 붙으면 오류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인 거죠. 타입을 정해놓고 값을 넣을 건지, 아니면 값에 따라서 타입을 정할 건지, 그런 유연성 제공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R이라고 하는 애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입을 직접 적고 쓰는 걸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예제랑 뭐 같은 건데 조금 변경해서 좀 더 쉽게 처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파이널을 붙이는 요거 뭐예요? 상수로 선언한 거죠. 왜냐면 3.1세라는 값의 파이 값은 변경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문자로 쓴 이유가 있겠죠. 왜요? 상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3.1세를 쓰는 것보다는 파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처리를 하면 그냥 원의 면적 구하는 거니까 이런 예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VAR이라고 바꿔서 처리해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변수 리터럴 상수라는 애를 사용해 보는 예제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하나 더 끊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변수 처리 그리고 자바 10에서 새로 도입된 여기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타입 변환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